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무궁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금 최근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아랍에서는 한국 사람만 보면은 코로나라고 입을 막고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국민들은 한인들을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에서 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 베트남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사우스 코로나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해마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국인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 가지고 그분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자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상은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 바이러스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LA에서는 대한민국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한인타운에서 돌아다닌 것이 목격이 되어 가지고 한인타운 사람들이 혹시나 미국 국민들로부터 한국인들의 해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우리 우방 아닙니까? 우방인데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은 문재인이가 그토록 우대하던 국가인데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벌레 취급을 오히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한류 가수들, 그 다음치 바캉스 감독이 있는 베트남에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바이러스 나라라고, 바이러스 문화라고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남시 공무원이 이번 폐렴은 한국 책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런데도 외교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문재인은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 명이라도 없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해놔놓고, 어제 사람들이 우체국이나 농협에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도 마스크가 없다고 합니다. 말만 해놔놓고 이 사람들은 사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하는 이 작자 새끼는 감염 확산의 최대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보건복지부 장관인지 복지장관인지 알 수가 없죠. 세월호를 못 막은 박근혜 대통령은 32년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못 막은 종식 못 시킨 문재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몇 년을 징역을 받아야 될까요? 이제 문재인을 지지했던 좌파들도 이 정부를 지적하며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정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그 책임을 한국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한 것을 문제 삼아서 야당 의원이 질타를 하자 이자가 하는 말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폐렴을 퍼뜨린 것이지 중국인이 감염시킨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새끼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이라도 격리를 시켜야 했는데 왜 안 시켰나 이러니까 하루에 2,000명 이상 들어오는 사람을 어떻게 격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야, 이 씨발 자스가, 학교 개강되면 수만 명의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격리를 시키겠고, 이런 새끼가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국인이 퍼뜨리지 않았다는 정확한 증거 데이터도 없는데 이 폐렴이 중국에서 발병한 것인가 한국에서 발병한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새끼가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 대가리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지 앞으로 수천 명이 늘어나면 야 이 새끼야 네 말대로 어떻게 격리할래? 감염 학대가 입국 제한 요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감염 학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감염 학회 의사협회가 7번이나 정부에다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이 짓을 하지 않고 있던 자들이 과연 지금 이것들을 믿고 이 정부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이거 당장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어제 다른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저한테도 한 통의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 이메일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족이고 예, 한국에서 살고 있고 또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변에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만들어낸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습니다. 한국에 사는 조선족이 말하는 문재인과 중국이 합동하여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가 조선족이라는 건 그 누구도 모른다. 난 조선족 사회에서 살지 않으니까.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보통 텔레그램을 쓰는데 트위터도 많이 쓴다. 이렇게 한 1000개 정도가 된다. 그냥 비밀로 하려다가 진실을 모르고 평생 살아야 하는 한국인이 안쓰러워서 밝힌다. 참고로 한국인은 전체의 15% 정도이고 거의 다 조선족이다. 대다수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우리같이 조선족들이 이 일을 담당했다. 네이버의 베스트 댓글, 여성들 위주로 카페에 올라오는 댓글 모두 우리 손으로 거친다. 중국 정부와 한국의 민주당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를 받지 않을 거다. 대다수 한국인들이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의 모든 건강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마술을 뻗치고 있다.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성공한 중국은 민주당 친중 정치인과 결탁하여 한국 전력을 삼킬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전력공사를 삼킬 것이랍니다. 마음이 불편하다. 진실을 알려줄 언론이 몇 개 없다. 내가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이유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고 나 자신이 한국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조선족도 문제지만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한족 대학생들이 더 큰 문제다. 이들은 돈이 무지 많은 부자들인데 고의적으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안타까운 건 아무리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음모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다. 이렇게 가다가 72년 대한민국 역사가 끝난다. 중국은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을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이 적화되어야 미국 안보에 대항하기가 쉽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매우 똑똑하다. 한국을 내버려 두고 미국과 싸울 것 같아 보이지 않다.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도 강량의 중국 알루미늄 공장, 전기차 전량이 중국산, 심지어 한국 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지원금도 주고 태양광 패널,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1대1로 지금은 이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우연이겠나? 중국은 이번 한국 전력도 손에 넣는다. 한국은 지금 극한의 위기에 놓여 있다. 안타깝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개하고
선동이 쉽고, 그래서 조선족 댓글 부대에 의해 이리 우르르 쏠려갔다가 저리로 우르르 쏠린다. 미국이 이 모든 것을 방어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끝장이다. 지도에서 사라지는 거다. 문재인 당선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건 사실이다. 당선시켜줬더니 중국 공산당에게도 뭔가를 줘야겠지. 여태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기억해봐라. 부산 미포항 중국 제철소 건립, 전라남도 강양 중국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 강원도에 지어지는 차이나타운, 영종도와 송도에 중국 투자 자본 허락, 세종시 스마트시티 중국 건설업체, 중국산 태양광, 중국산 전기차, 그에 따른 한국 정부 보조금, 마스크 수십억 개 중국 밀반출, 중국산 미세먼지 환경단체 입막음, 우한폐렴 중국인 입국 무한 허용.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힘이 비대해지고 이제 미국과 헤게모니전에서 싸워 이기고 싶어한다. 그 방식을 한반도 공산회의 키포인트가 있다. 여기가 적화되면 북한과 남한이 중국 손에 들어가고 미국과 싸우기가 용이해지며 세계 패권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경제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이 별로 없는 중국은 한국을 적화시켜서 미국에 대항할 수단을 찾는 거고, 문재인은 그 미끼를 물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지만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본인이 대선 때 당선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 필수였다는 걸 알았고 문재인은 그 기회를 잘 이용했다. 그러나 문재인이 얻어낸 것이 있는 만큼 줘야 하는 것이 있고, 그 딜이 들어간 이후로 문재인은 중국에 모든 걸 넘겨주게 된다. 한국의 많은 토목공사, 각종 이권사업 전부 중국 기업과 얽혀 있다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조선족 댓글 선동 부대원들의 도움과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 빚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중국과 척을 지는 순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이 정권은 몰락하게 되고 문재인은 타살당할 것이다. 부정선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총선, 대선, 한국은 보기보다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한 나라다. 비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걸 당연히 여긴다. 그리고 잘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다. 1998년 김대중 당선과 노무현 당선은 중국 공산당도 같이 개입되어 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한국을 다시 속국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다.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할 수 있다는 건 이미 민주당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 조작할 수 있는 기기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편하다고 선동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친중 정치인이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적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스며들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라인이 무적이었다. 그때는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명박은 짱깨들의 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는 기업가여서 주사파 운동권과는 세상 보는 방식이 달라 돈을 벌어본 사람이라 사업수단이 좋고 손쉬운 짱깨 자본보다 직접 발로 뛰면서 돈을 버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다. 박근혜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이고 가치관을 잘 답습했다. 짱깨를 이용하되 믿지는 않는다는 게 그녀의 주요 전략이다. 그래서 짱깨 전성질 행사에 참가하고 사드 배치도 했다. 그런데 문재인과 현재 요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운동권 시절에는 무슨 단체가 전부 자금을 지원해 줬고, 그런 삶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선거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구할 수도 없고 늘 하던 방식대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
그게 중국 공산당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보수가 굉장히 살아있었다. 좌파들이 죽이기에는 중국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조선족 댓글 부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하고 보수가 이겼다. 그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정말 운때가 잘 맞아서 민주당은 정부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 중국 정부도 이때다 싶어 민주당에 지원을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태블릿 조작, 조선족 댓글이 주도하는 여론, 박근혜에 대한 실망을 느낀 한국인이 그 분출글을 조작된 여론에 몸을 내맡긴다. 조작된 태블릿 PC 사건, 판세가 기울어져 가고 막대한 선거자원과 여론 조작, 적당한 전자개표기 조작, 선동당한 국민들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고야 말았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위해 두 가지 사안이 아닌 한국인들끼리 찢고 뽑고 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강한 반중 정서가 불어닥치면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조선족 댓글 부대가 다시 투입이 된다. 이걸 반복한다. 24시간 조선족들로 들끓는 게 아니다. 조선족들은 이에서 지시받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필요한 인재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쪽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게 그들이다. 선동을 하여 바닥을 좀 따져 놓으면 거기에 더 이상 조선족들이 머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빠져버리는 거죠. 한국인들이 잘 따라온다. 세뇌당하고 선동당한 한국인들은 그걸 다른 커뮤니티에 퍼나르고 일정한 온라인상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배라는 사이트에도 조선족들이 들어가 관리하고 있다. 조선족 댓글 부대원이 없는 커뮤니티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이런 쪽에 인재풀이 차고 넘친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과 커뮤니티 흥망성쇠로 인해 버리고 다른 그 커뮤니티로 갈아탄다거나 이런 게 반복될 뿐이다. 한국의 몰락은 중국 때문이다. 한국인 스스로 내버려 둬도 내부 분열로 통합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게 짝금의 중국 공산당이다. 한국인은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아서 중국 공산당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잔인한지 모른다. 한국 여자들이 국익과 안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은 전쟁 없이 자란 세대들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이야 군대를 갔다 오니까 개념이 생기는데 여자는 그럴 수가 없다. 미래의 적은 북한보다 중국이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단군 이래로 한반도 땅에서 단 한 번도 중국에게 도움받은 적 없는 게 대한민국 역사다. 어떻게 보면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에게 큰 전화위복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예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들을 한국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것을 지금의 2030 세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진짜 적은 중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생각하고 우려했고 지금까지 방송했던 사실이 이 조선족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글이 진짜 조선족이 쓴 글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의 내용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사건들을 보면은 거의 다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번 선거에서 현명한 선택을 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